자, 이번 보고서는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이집트 로닉스, 그 다음에 하이브, 컨텐트리 중앙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하락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리 좋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라도 먼저. 자, 우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1위 기업이고 매출액은 6,625억 원. 영업이익은 411억 원으로 QOQ, YOY 대비해서 전부 다 상회를 하였고요. 상승을 했고요. 실적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라인들이 가동화가 정상화가 되고 있고 판가 상승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들이 잘 나왔고요. 이것들이 앞으로 더 생산량은 확대가 될 것이고 메탈 가격 상승에 따라서 또 판가 상승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증설들에 의해서 이제 가동이 다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제 풀 캐파가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조기 생산도 가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2분기, 3분기까지도 최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2022년도에는 증설 모멘텀이 약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SK온과 현대차가 조인트 벤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다면 북미 물량 중심으로 또 한 번의 증설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단기적으로는 이 모멘텀 하나를 보고 좀 기다리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가 여기는 58만원, 여기 6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구체 생산부터 리튬 제조, 그다음에 배터리 리사이클 이런 것들로 수직 계열화, 코스모신 소재가 지금 이미 했던 그 사업들을 이제 에코프로 BM도 준비 중이고 원재료 수급과 적정 원가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코발트 프리, 망간리치 양극재,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차세대 소재 개발과 상용화 시기도 경쟁사들보다 앞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캐팔 증설 계획도 상향한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전기차 모델들이 순차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쏟아져 나온다 이런 것들도 에코프로 BM에게는 호재이고 LG 에너솔루션에게도 호재이겠죠. 네, 여기는 61만 원이고요. 여기는 65만 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서는 조금 더 잘 좀 반영된 목표 주가를 설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는 75만 원. 네, 유지업인가요 이게? 네, 상향 보고서인 것 같은데요. 실적 추정치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원래적으로도 좀 주가를 좀 높게 잘 보고 있는 회사였고, 기존에도 68만 원이었는데, 다른 회사들도 올린 걸로 봐서, 네, 여기도, 그냥 따라서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에코프로 BM은 사실 한 60만 원 정도가 제일 적정하다고 보고요. 하락했을 때 다시 한번 좀 잡아보는, 형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실적 말고는 사실, 다른 모멘텀들은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로 ESS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전기, 그리고 수소차, 5G 통신 장비, 폐배터리, ESS,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하는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작년도 매출액은 177억 원, 15%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했고 반도체와 PCB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 때문에 영업 손실을 좀 끼쳤고요. 그 다음에 영업 적자 전환을 좀 하였습니다. 자, 이제 폐배터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이 신규 사업으로 목적이 추가가 되었고, 24년부터 25년도까지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사이클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4년도 이후에 폐배터리 활용한 ESS도 양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ESS용 DC 컨버터 같은 경우에 핵심 부품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완성차 업체다 보니까 현대차 아니면 기아이지 않나 싶고요. EV 부분의 이제 매출 증가와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국내 전기차 업체들의 외국계 전력 변압 장치 대체 양산품 납품 이런 것들도 있고 내년에 해외 수출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는 있지만 목표 주가는 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이고 시장이 좀 좋지 않고 보유예수 물량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그냥 관망만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하이브 관련주들인데 자, 하이브 같은 경우 보고서는 2,850억, 영업이익이 370억입니다.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를 했습니다. 자, 콘서트 수익 차이에 좀 기가 생긴다고 하고요. 2분기부터 전 사업 부분이 성장이 도드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위버스 사용 이런 결제액도 10% 감소했으나 콘서트나 MD 다각화로 AR PPU는 오히려 전분기 대비해서 27% 상승했고 7월에 위버스샵 업그레이드, 데이터 분석 및 물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신규 위버스 서비스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70여 개 팀들이 입점 예정 중이면서 미국과 일본에서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올해 다수의 신입을 개발하고 신사업의 진행에 따른 비용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BTS의 군입대 관련 불확실성들이 있고요. 앞으로 르세라핌은 이미 데뷔를 했고 반응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 이외에 두 개의 그룹이 더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지만
우선 그래서 38만 원 하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지금 2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목표 주가는 뭐 적정 수준이지 않나 싶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MD 판매 부분에 대해서 2연 인식이라고 좀 하고요. 주요 이벤트들이 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BTS 같은 경우가 이제 5월, 6월에 이제 신규 앨범이 나오고 활동을 좀 왕성하게 좀 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고, 세븐틴도 이제 같은 그 월에 아무래도 데뷔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컴백이죠. 아무래도 세븐틴이 5월, BTS가 6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5월에는 이제 5월 초반에는 이제 투바투라고 부르는 TXT가 이제 컴백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르세라핌은 이제 왕성하게 요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 투어도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하고 7월에 여러 가지 좀 런칭 이벤트들이 있고 3분기 중에 이제 NFT 거래소 오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익 다각화를 노리는 사업들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41만 6,500원으로 유지를 좀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42만원이고, 여기는 43만원, 여기는 46만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약 잡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좀, 여유롭게 본다고 해도 40만원이지 않나 싶고요. 40만원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 한 40% 이상,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주가이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제2 콘텐츠리에서 사명을 변경한 그룹이고요. 매출액은 1356억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손실이고 적자 전환입니다. 확대입니다. 컨센서스 당연히 하회를 했고요. 메가박스랑 드라마 부분에서 많이 마이너스를 냈고 2023년도까지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 OTT 플랫폼 등장에 따른 미디어 산업 내에서 머니무브로 인한 디레이팅이 다시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022년도 내에도 흑자 전환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리지널 드라마가 사실 수익성을 연결되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는 목표 주가를 81,000원, 네, 거의 뭐 90%에 육박하는 상승 갭이 좀 있네요. 방송이라든가 방영 편수 부족으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을 달성을 했고 1분기에 5개나 이미 했고 또 4분기는 손익을 모두 반영한 설광화가 제외하고는 이제 제작 자회사 레이블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또 제작하기 전이라서 또 손실을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티빙의 투자 지분에 대한 평가 이익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아직 좀 좋아지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제작 마진이 약 20% 수준으로 보장받는 오리지널 컨텐츠, 그러니까 위에랑 상반되죠, 조금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2022년도에 25편에서 35편까지도 규모가 확대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범죄도시 2가 개봉이 되고 또 이제 취식이 또 상영관 내에서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안 가고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아마 좀 잘 할 것 같긴 한데 대학생들하고 근데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CPP 같은 경우에 이제 25일 이후로 이제 2,858억 원, 8원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상승의 기록을 보이고 있고 또 닥터 스트레인지 2 같은 경우 5일 만에 누적 301만 명을 동원을 했고요. 11분기 만에 흑자를 이제 전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위에랑 아래랑 너무나도 많이 좀 편차가 좀 생겨버려서 이걸 어디에다 두고 가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래도 차트적인 부분들 아니면 이렇게 조금 갈리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저라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또 돈을 지키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일단 일봉상으로 2% 떨어졌고 전일자 대비해서 좀 4만원 상당 부분 좀 떨어졌고요.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 또 하락장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내부 이제 신뢰도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사업성으로 모두 다 회복을 하고 올라간 에코프로 BM이었고 지금도 2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까지 넘어서지 않을까. 하지만 이걸 넘어서고 나서 얼마나 버틸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1위 11조 243억 원을 달성하고 있고요. 네, 재무제표 정말 좋습니다. 네, 이대로만 가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잘 봐두시기 바라고 또 이거랑 이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있죠.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이 이제 같이 연동이 좀 되어 있는데 주가 보시면 여기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주봉상으로 역사적 고점을 찍고요. 찍었고 지금 살짝 숨고르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들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지트로닉스 신규 상장 종목이었고요. 오늘 4%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목표주가 제시는 하지 않았었고 공모가 시작해서 하락을 쭉 한 다음에 들어 올렸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고점 3만원대 찍고요. 쭉 빠졌다가 횡보세를 걷다가 소폭 올라가다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들이 한껏 올라오고 또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때 좀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직 6개월 보유수 물량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오버행 이슈는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국내 기업인 현대차와 이제 기아랑 같이 실증 사업을 해 나가면서 폐배터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말 괜찮지 않나 싶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정의전, 픽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현대차도 70조 구매 폐배터리, 네,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 연동되고 있다라고 보는 걸로 봐서는 향후에 오버행 이슈가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주가 상승을 이룰 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또 이뤄내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 원준이나 엔캠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격이 완전 다른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오늘 2% 떨어졌고요. 자, 제가 40만원 정도까지 잡아놨었잖아요. 그죠? 거의 지금 50%, 50%가 아니죠. 40만원이면 거의 한 70%? 네, 70% 상승률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 이때 이제 BTS 멤버들이 매도를 해가지고요. 예,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러고 했다가 다시 이제 콘서트 재개, 그 다음에 뭐 군분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내려오고 있어요. 또 지금 바닥권 찍고 있고요. 또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대비를 한 이후에 정말 초동 물량도 잘 팔렸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좀 빠른 컴백을 진행을 해가지고 좀 인지도 넓히고 하면은, 네, 하이브의 또 다른 이제 방탄에 이은 또 걸그룹이 하나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멘텀으로 이어서 쭉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만 된다면 투자는 정말 하고 싶은, 네, 그런 종목입니다. 실제로 뭐 한 100만 원 정도 잠깐 들어갔다가 몇만 원 수익 내고 나오긴 했는데, 네, 정말로 좀 큰 그림을 잡고 좀 들어가는 시기가 와야 될 텐데 좀 금액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좀 잘 보자라는 거, 5월 6월 달 BTS 세븐틴 컴백한다, 이런 거 모멘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텐츠링 중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만원 정도 목표 주가였고요. 최근에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하락장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바닥권 다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저점이라는 판단은 들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매수해도 되겠다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고서가 두 개가 다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서를 더 읽어보고 투자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이럴 때는 그냥 피해 가시는 게 낫다 싶습니다.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때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 부분들은 좀 체크를 잘 해보자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일단 올해 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주가가 이제 PR이 너무 높다라는 판단, 이런 것까지는 한번 보시기는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 영상은 사실 조금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에코프로 BM도 이지트로닉스도 컨텐츠리 중앙도 좀 애매하다. 그나마 하이브 하나 좀 빛나고 있다라는 거, 네, 를 이제 서머리로 하고요.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